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28일 나와서 조사받으라 이렇게 통보를 했죠. 성남FC 후원 의혹 관련해서인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를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문제를 비롯한 당 안팎의 여러 현안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이분의 입장 전화로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네. 일전에 한번 모시고 삼성생명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었는데 예.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이 이거는 삼성 해체법이고 개미 약탈법이다. 이렇게 비난을 해서 의원님하고 설전이 오가던데 어떻게 설전은 다 끝났습니까? 일단 고마웠고요. 고마웠다. 왜냐하면 제가 그 당대표 선거를 끝내고 나서 한 3, 4개월 정도는 일체 사실은 언론 접촉을 안 하려고 그러고 있었고 그냥 이제 시선 집중에 나간 것도 삼성생명법을 좀 설명드리기 위한 그런 자리였는데 어쨌든 권성동 의원이 이렇게 그 삼성생명법에 대해서 비판적 논조이지만 논쟁을 시작해 준 건 되게 고마운 일이었죠. 일단 주목 효과가 발생을 했다. 예, 먼저 뭐 논쟁을 시작하길래 오랜만에 국회에서 그냥 뭐 물어뜯는 그런 흑색 선전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정책 토론을 좀 보여줄 수 있겠구나 하고 기대를 했는데 사실은 왕 실망이에요. 왜냐하면 다 좋은데요. 그 왜 토론은 피하고 제가 1대1 토론하자고 이제 제안을 드렸는데 그냥 SNS에서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 하고 결국은 이제 말꼬리나 잡고 입히는만 하는 걸로 끝나버렸거든요. 네. 그게 일단 실망이고 권성동 의원님의 주장은 뭐 일단 다 좋다 쳐요. 근데 왜 이재용 회장만 예외로 두자는 건지 왜 삼성 총수 그 가족에게만 특혜를 그대로 둬야 된다고 주장하시는지는 말씀을 안 하세요. 네. 국민의힘이 그 재벌 총수 일가의 집사는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하시는 걸로 보면 국민의힘은 재벌 총수 일가의 집사인 것처럼 자꾸 재벌 총수들의 이제 꽁무니만 따라다니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저는 이렇게 개미 투자자 걱정하듯이는 했지만 사실은 저는 뭐 개미팔이 해서 이재용 이익을 지켜주려고 하는 반시장 경제적 주장만 되풀이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한 보도를 보니까 삼성 쪽에서 우리 박용진 의원 그리고 이용우 의원 이 두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정무위 소속 여러 의원들과 접촉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혹시 관련해서 파악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이미 뭐 우리 국민들께서는 삼성 총수 일가가 얼마나 뛰어난 로비 능력과 정보력 이런 걸 가지고 있는지 잘 아실 거고 또 특히나 이제 언론을 상대로 해서는 광고비를 가지고서 여러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과거의 사례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삼성이 그 국회에서의 논의를 가로막기 위해서 다른 의원님들을 찾아가거나 혹은 뭐 언론을 통해서 이런 기사를 써달라 저런 내용 반박해주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는 내용들이 직간접적으로 저한테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이 법이 그 이재용 회장에게 아버지 세대가 만들어 놓은 불법과 반칙 특혜의 마지막 구시대 유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이제 버리고 그야말로 투명한 경영, 정도 경영의 길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만들어 드리려고 한다는 거. 삼성으로서도 우리 사회,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들, 재벌, 대기업 집단의 가장 큰 위험 요소가 그 오너 리스크 아니겠습니까? 불분명한 지배구조라든지 복잡한 지배구조를 통해서 그 제대로 그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외국에서 투자자들이 볼 때 이거 되게 불안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제 전체에 오너 리스크가 발생하는데 이것도 털어낼 수 있는 삼성이 선도적으로 이 문제를 털어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절호의 찬스인데 이거를 할 생각은 안 하고 우리가 오래전부터 유지하던 특혜인데 왜 지금 와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면서 사실은 삼성이 국회를 돌아다니면서 징징거리고만 다녀요. 이거를 오히려 저한테 그 박용진이 이 문제 가장 앞장서고 있으니 박용진한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기는데 이건 어떻게 같이 해소해 주실 수 없나요? 하면 법에 다 담아드리고 논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칙과 불법을 바로 잡자. 그러나 7년 동안 유예하자. 그것을 이렇게
7년 동안 그 단계별로 처리해 나가자 이런 제안을 오히려 제가 제 법안에 넣은 거고 또 심지어는 우리 국회에서 지금은 불가능한 자사주를 블록딜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서 삼성 전체가 행여나 무슨 그 뭐 경영 위기에 노출되거나 주가 하락을 막아낼 수 있는 그 오히려 우리 개미주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사주 매입의 길도 열어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면들을 삼성이 좀 보면서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야지 무슨 재벌집 막내 아들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그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려고 그러고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주물러 나가려고 그러서는 안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삼성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제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재계 쪽 분위기는 정반대인 것 같은 게요. 요즘 이제 사면 이야기 나오니까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드리겠는데 네. 이호진 태광 회장, 박창구 금호 회장, 이중근 부영 회장 범죄 전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의 사면을 해당 재벌 기업이 구명 운동을 벌이고 있고 더 나아가서 대한상공회의소도 뭐 이런 입장을 내놨다라는 이런 보도가 있는데 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재용은 해주고 왜 우리는 안 해줘? 그렇게도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그 남의 돈으로 회사를 지배하려고 하고 또 그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강화하려고 하는 이런 재벌 총수와 그 일가들의 잘못된 행위들이 제대로 적발되지도 않고요. 제대로 그 수사되지도 않고 제대로 재판받지도 않고 제대로 처벌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솜방망이 처벌조차도 이렇게 뭐 신속한 사면들로 되니까 기회만 닿으면 정권만 교체되고 나면 정권만 달라지고 나면 그 재벌 총수 일가들이 자신들의 불법과 부끄러운 일로 생각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재용 회장이죠, 이제는. 네네. 이재용 회장은 지금 사면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재벌 그룹 입장에서는 왜 이재용 회장만 사면해주고 우리 회장님은 사면해주는 얘기가 따라붙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그 어떤 뭐 불법과 반칙 이것을 바로잡아야 모두가 공정한 내일 위해서 경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렇지 않고 대기업에게는 실수 혹은 불법을 저질러도 그걸 금방 만회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 그러면 계속해서 죽어나는 건 개미 투자자들하고 중소기업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혁신이 일어날 수가 있고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공정 경쟁이 가능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로 잡는다고 하는 게 그야말로 시장 경제의 입장에서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미래를 생각하는 일이지 지금 당장 무슨 일 벌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이재용은 예외로 계속 둬야 된다. 삼성 총수 일가는 계속 그 특혜를 유지해도 된다. 삼성은 그 삼성생명에 투자하거나 보험료를 내고 있는 이용자들과 투자자들의 돈으로 이재용 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는데 그거를 그대로 좀 존치시켜 주자고 하는 권성동 의원의 그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인 거죠. 이거를 논쟁을 해보고 싶은데 피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지금 재계적 움직임을 전해드렸습니다만 지금 전해드린 내용은 그들의 어떤 일방적인 희망이고 다만 그 보도에 따르면 경제계 주요 인사들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보도도 있긴 있습니다. 최종 결과는 아직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 정도로 가름하고요. 사면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 김경수 전 경남지사 있지 않습니까? 네네. 복권 없는 형 면제 쪽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그냥 단적으로 그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옹졸한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소인배 정치를 하고 있는지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점에서요? 이전에도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는 과정, 또 지금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갑자기 전당대회 룰을 확 바꿔버리는 모습, 누군가를 배제하기 위한 이런 움직임들이잖아요. 이게 옹졸한 정치가 그냥 당내에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네. 그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사면을 하면서 복권은 없고 그냥 이렇게 잔영만 면제해준 형식으로 좀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누가 봐도 그 이른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해주기 위해서 혹은 자신이 일정한 신세를 지고 있었던
구시대 정치인들 그룹의 일부를 이제 면제해주기 위해서 그 하는 행위에 그냥 끼워넣기, 예, 그냥 뭐 구색 맞추기 정도의 수준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원래 대통령한테 사면권이라고 하는 걸 뭐 헌법적으로 보장한 건 그 많은 어려움과 현행법의 여러 뭐 그 마찰이 벌어지더라도 국민 통합을 위해서 그런 걸 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그 야당 측 인사를 뭐 어쨌든 사면 대상으로 삼아놓고 하는 걸 보면 복권은 없다. 그냥 밖에서 생활해라. 그런데 그냥 잔영이라고 하는 것이 5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네. 그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주변에 이런 막 부패 정치인들 혹은 뭐 이전 정부에서 문제를 일으켰었던 분들이 면제받는 그 형 기간과는 거의 뭐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게 복권을 안 해주는 이유 중에 혹시 차기 대선구도 관리 측면도 있다고 보세요? 정치적인 사면이기 때문에 정치적 고려를 하겠죠.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저쪽에 뭐 야당한테 도움될까 봐 혹시나 혹은 야당에 뭔가 활력을 넣어주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거를 제안하기 때문에 제가 소인배 정치의 전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통합을 위해서 이전 정부에서 정치적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여야 할 것 없이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다 사면하겠다라고 했으면 그거는 뭐 시원하게 다 같이 끝내야 될 문제인데 그걸 질질 끌고 가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계산이 농후하게 보이는 정치 사면을 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뭐 이거 옹졸한 정치의 소인배 정치의 전형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복권 없는 그 형 면제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끌고 갔던 그다음에 이건가 했던 게 그 주역이 한동훈 장관이라고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종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그 대통령이니까요. 네, 물론 그렇긴 하죠. 이제 뭐 그 전혀 교감 없이 대통령과 교감 없이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법리적으로는 훌륭한 그 법률가들일 수는 있지만 정치에서 갖춰야 되는 어떤 대인배의 풍모 이런 것들은 전혀 갖추지 못한 아주 전형적인 정치인들이 한동훈, 윤석열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이 성남 FC 의혹과 관련해서 내일 모레군요. 28일에 나와서 조사받아라 이재명 대표에게 통보하지 않았습니까? 예. 의원님 개인 생각으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본인이 무죄를 주장하고 계시고 또 검찰의 정치 공작을 비판하고 있는 만큼 저는 뭐 검찰 공세에 뒷걸음질 치지는 말아야 된다 생각하고요. 당당하게 임하실 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의 뭐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라고 하는 생직사 사직생 각오로 당당하게 수사에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당한 대응이라는 게 나가서 조사받아라 이 말씀이신가요? 단결도 가능하다 이 말이고요. 지금 어쨌든 사법 절차의 일부분이잖아요. 예. 이제 이거를 우리가 뭐 법률적으로 대응하고 또 정치적으로도 주장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당당하게 또 대응하는 방식으로 뭐 어떤 절차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당당한 대응이라는 게 다시 질문드리면 가서 조사 받으라 이 말씀이신 거죠? 지금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치적으로나 사법적으로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대한민국의 그 사법 절차인데 뭐 서면을 통해서든 혹은 직접 출석을 통해서든 검찰이 이거를 조사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대응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 명색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고 여러 갈래로 그러니까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면 최소한의 예우 차원에서 나중에 종합해서 한 번에 불어서 그러니까 총괄 조사를 해야지 이렇게 건건이 부른다는 것은 결국은 정치적 의도를 깔고 망신 주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것도 저희가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대응 기준은 또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말씀하신 대응 기조라고 하는 게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 게 있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정치적으로 우리가 비판하고 또 사법적으로는 여기 대응하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런 당신들이 참 예의 없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김경수 전 지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거 진짜 예의 없다. 그리고 당신들이 오히려 국민 통합을 망치고 있다. 옹졸하게 이럴 데 없다. 소인배 정치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정치권을 공격하고 비판하고 국민들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도록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만일에 뭐 최종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이다 그러고 그런 끼워 맞추기, 구색 맞추기 사면을 그냥 한다고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반론을 주장하고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시간과 뭐 이런 그 변론의 권한이 우리한테도 있으니까 여기 사법적인 절차에는 사법적으로 잘 대응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 이재명 대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 16명의 실명과 사진을 배포한 걸 두고 한쪽에서는 좌표 찍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굳이 그런 일이 벌어졌나 싶긴 한데 네. 검사가 누가 수사 검사이고 누가 그 지휘군지는 사실은 다 알고 있는 공개된 이게 비밀이 아니잖아요. 비밀 재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뭐 그것이 무슨 좌표 찍기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굳이 뭐 그 이름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다시 정리돼서 나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우리가 이제 어쨌든 공개 재판을 하고 있는 마당에 또 이 이름이 다시 확인됐다고 좌표 찍기라고 얘기하는 것도 조금은 어색한 일인 거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좌표 찍기라는 비판 자체도 약간 과도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이제 음력설이죠. 음력설 연휴 전에 신년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뭐 보도도 있긴 있던데 만약에 신년 기자회견을 한다면 어떤 내용이 좀 담겨된다고 보십니까? 의원님이 조언을 주신다면? 지금 뭐 전략기획위원장도 있고 새로 또 임명된 민주연구원장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주요한 뭐 제안들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무엇보다도 야당이 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그 지지층의 우려와 비판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단순히 왜 강하게 싸우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왜 희망을 주지 못하느냐는 거거든요. 야당의 존재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정권 교체를 가능하게 할 거냐, 정권을 같이 찾아올 만한 능력이 있느냐, 이거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민주당이 그러한 어떤 희망을 뭐 줄 만한 실력 또 그런 대안 이런 걸 이제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국민들이 되게 우려하고 있는 2023년 내년의 어떤 경제 위기 상황 또 뭐 국제적인 외교 안보의 위기 상황, 북핵 위기 상황에 대해서 되게 담담하게 제안하고 또 우리가 여당이 되고 다시 정권을 되찾아오게 됐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 머릿속에 그려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짧게 하나만 지금 신년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그냥 어떤 신년 인사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른바 친문의 어떤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정책 의도가 깔린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뭐 통상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전 자기 정당의 대통령들께 인사가고 또 뭐 신년 참배를 가고 하는 건 통상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